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늘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덕분에 어제 미국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30분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8.2%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도 2차 전지주들에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눈에 띕니다. 다만 주가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일까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달리 차별화 장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일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8%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이고요. 2,4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보시면 1.8% 정도 코스피처럼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모습이고요.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2,4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 전략 함께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좀 위축이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어떤 행보의 어떤 숨고르기 조정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일 조정이고요. 물론 이제 바닥권을 찾았지만은 계속해서 바닥 다지게 어떤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 부분들은 기업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 물론 각종 경제 지표 이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약간 쉬어가는 구간인데 미국 시장이 행보했던 흐름을 보였을 때 한국 시장은 조정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코스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바닥을 좀 찍었고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제 13일째 저점이 들어왔고 여기서 횡보의 흐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당분간은 저점에서 한 8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짧으면 8일의 흐름들인데 규적 반등하다가 오늘은 횡보에 좀 빠진 부분이지만은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횡보의 조정의 흐름들이 당분간 현재 이평선 수렴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락과 행보의 끝자락,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야지 바닥의 형성들이 좀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약간 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계속해서 고점 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조금 짧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 오늘까지가 약 13일 정도가 좀 되고 있고 직전 저점을 살짝 깨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오늘이 이제 13일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바닥을 좀 진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는 이미 바닥을 쳤고 이중 눌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약간의 시차를 두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일단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현재 하방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 오늘 진바닥을 좀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수급이 가장 살아있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나머지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차별화적인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한된 섹터에 대한 어떤 공략들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11월, 12월 달에 이야기를 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100%가 달성이 됐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여기에 수급이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13일째 좀 접점 찍고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까다로운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은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인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드림인사이트입니다. 디지털 종합 광고 기업인데요. 하이 제6호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마지막 IT센입니다. IT센은 STO 사업 확대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STO 거래소인 그린엑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IT센 되겠습니다. 네, IT센 오늘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딱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STO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그리고 관련한 주제로 이 종목이 좀 상승하는 걸 보니까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주목을 좀 해봐도 되는 섹터일까요? 예, IT센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 업체에서 이제 출발이 돼서 또 신사업 쪽으로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장 동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의 디지털 거래소 BDX라고 합니다.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디지털 자산 중에 STO 증권형 토큰 부분들이 가장 핵심 아젠다로 떠올라주고 있는데 STO 쪽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하고 제휴해서 이쪽 관련된 또 이제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금고래소에 관련된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개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도 강하고 이런 부분에 밑바탕이 이제 깔려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당연히 IT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AI 기술을 접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가 IT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상승의 탄력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두 달 올라오고 한 달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다시 제일 먼저 이제 터닝을 좀 해서 20일선을 안착을 하고 계속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오늘 상한가는 형성하지 못했지만은 거의 지금 상한가를 찍고 조정을 보였네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래량들이 대폭적으로 현재 대량 거래, 초대량 거래는 터지지 않았고 지속적인 어떤 거래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상승, 하루 이틀 숨고르기 조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상한가 베스트 종목이 IT센이기 때문에 5일선 매매 원칙 좀 눌림 몫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IT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윗골이 길게 그리면서 좀 밀려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3% 정도의 상승률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종목으로서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주일 만에 STO 시장이 다시 한번 곧 테마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실제로 좀 이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좀 주목해볼 섹터나 테마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주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AD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ARM, 이 ARM의 디자인 프로그램 협력사로 선정이 된 곳인데요. 오늘 또 SK 하이닉스 성적표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같이 네. 좀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AD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는 설계 공정부터 되죠. 그래서 주문용 어떤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주문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설계를 전문화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세 가지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베스트 엔지니어링 어워드 상을 또 수상을 했을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설계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TSMC의 이제 VCA 다시 말해서 밸류체인에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 쪽으로 포함이 이제 ARM에 대한 어떤 그 제휴 관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밸류체인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첨단 공정 다시 말해서 첨단 공정에 대한 어떤 설계 능력도 가장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앞서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작년에 11,000원대에서 26,000원까지 보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 적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랜 동안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재 올라가면은 크게는 세 번째고요. 작게로 이제 보시면은 60일선마다 계속해서 맞고 튀어가는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마다 맞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저점의 어떤 추세대로 보면은 고점과 연결을 하는 거 보면은 고점에서 약간 밀렸고 오늘
21선을 좀 탈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승삽바 형태가 이제 캔들이 나와줬죠. 그리고 거래량들이 약간 튀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이 만약에 조종장을 마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주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오전에 또 약간 가격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또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서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한번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 살펴봤습니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좀 횡보한 후에 아직까지 좀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DNF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DNF,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솔브레인이 최대 주주로 변경된 바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오후장에서 왜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가 현재 미세화될수록 굉장히 부가적인 재료, 소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DNF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방막 재료, 보통 하이케이라고 하는데 유전율이 뛰어난 절연 물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세화될수록 미세 전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절연 물질이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미세화될수록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EUV 공정을 하기 전에 현재 더블 패터닝, 여러 번 인쇄를 회로 인쇄를 좀 하는 어떤 패턴을 통해서 미세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포토 공정의 밑바탕이 되는 희생막 재료, 그러니까 기초적인 막 재료로서 어떤 물질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는 랜드 프레시와 달리 D램 같은 경우는 슈퍼 커패시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슈퍼 커패시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절연 물질, 하이케이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케이 물질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의 최대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하이케이 물질을 만드는 업체에 또 수혜가 다가오는데 DNF뿐만 아니라 덕산테코피아, 영천케미칼, 레이크 멀티럴즈 이런 회사들이 이 하이케이 물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번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DNF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습니다. 났고요. 또 올해 이제 8월달에 시세가 났는데 조정을 좀 보이고 절반 이상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약간 오버슈팅이 됐는데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되고 또 이 정고점 아래에서 약간 무너지고 이에 대한 조정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수렴매로 나타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좀 많이 이제 현재 지금 평상시보다는 오늘 거래량들이 좀 대폭 좀 증가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21선을 약간 오늘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에 거래량들이 더 늘어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최근 어떤 단기 출발 가능성 있는 DNF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DNF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이 소재 부품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덜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좀 만나봤고요.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도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 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메타버스 솔루션입니다. 이전에는 메타버스다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겠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생활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혹은 회사에 가는 대신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회의도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나 회사를 좀 벗어나서 올림픽이나 공연, 전시장까지 이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 포커스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막이 나가는 줄 알고요. 예. 자, 오늘 그 전체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은 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연장선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XR 기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XR 기기는 공간 컴퓨터의 이제 개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공간 컴퓨터 개념으로 넘어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 쪽에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솔루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메타버스 쪽의 어떤 가능성보다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가 아니라 디지털 트윈의 어떤 세계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가상의 세계보다는 이제 다음 장 보시다시피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합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재 XR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VR 쪽의 안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R 글래스가 되기 직전에 어떤 안경 부분들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현실 공간 속에서 모든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는 어떤 솔루션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이제 뭐 XR 기기 쪽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사실 이제 VR에 이제 가까운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AR 기기가 또 다른 어떤 진보된 기기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XR 기기 중에 하나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AR 쪽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S2024 쪽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애플에 관련된 기기도 MR 기기가 되겠지만은 비전 프로가 되겠지만은 다른 업체에서도 얼굴에 쓰는 컴퓨터라는 어떤 이슈적인 흐름으로서 그 전시를 많이 했던 그 내용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아젠다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 AR 글래스도 많이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애플의 어떤 시장 장악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애플의 MR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의 흐름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PC의 시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모바일의 시대가 약간 펼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발전할수록 2020년대 이후로 4차 혁명이 이제 등장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또 여기에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함께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넘어서 어떤 그 새로운 기기가 출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XR 기기라든가 또는 웨어러블
부분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애플에서 나와 있던 그 MR 글래스는 단순한 일회성인 어떤 새로운 제품의 또 소개는 아니고 메타버스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디바이스 도구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긴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패러다임의 흐름들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PC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웨어러블, XR 기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메타버스의 어떤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맞는 OS가 별도로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웨어러블이나 현재 또는 XR 기기에서 구현이 되는 또 다른 어떤 운영 체계에 대한 어떤 플랫폼 전략도 당연히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애플하고의 어떤 대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애플하고 또 구글 연합군하고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전쟁들이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도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트렌드의 최종적인 종점들의 어떤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점 처음에는 텍스트 위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 위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이 동영상 위주로 했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가 됐는데 그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된 최상의 정점은 현실 세계 이 디지털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보는 동영상이어도 조그만 화면상에 보기 때문에 또 이 몰입감 또 현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이걸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확장이 돼서 전체의 어떤 그 환경이 바뀌는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트렌드에 맞춰서도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태동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들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페이스북이라는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자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스북이 좀 태동이 됐지만은 이 업체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M&A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왓츠앱 이런 부분 부수적인 어떤 IT 업체하고 계속해서 연합해서 계속해서 꿈꾸고 있고 마지막에 세 번째 도전하는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쪽에 완벽한 환경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VR 기기를 출시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맞는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다든가 많은 어떤 그 변신의 또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주가 흐름들도 메타의 또 흐름들도 상당히 좋죠. 이제는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던 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IT 기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도권, XR 기기에서는 좀 애플에 약간 밀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약간 고전하고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또 다른 업체에 또 뒤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타버스가 메타 AI 어떤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텍스트의 어떤 교류가 아니라 이미지 어떤 생성이라든가 동영상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 AI로 다양한 캐릭터를 형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실시간 소통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메타 AI로서 어떤 이미지 생성 어떤 서비스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동영상이 재생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숏폼으로 동영상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기술도 지금 확보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말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 환경에 쓸 수 있는 또 화폐, 물론 실패를 했지만은 가상화폐인 리브라라든가 저크벅스 이런 발행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메타버스의 진심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완벽한 어떤 솔루션 호라이즌을 출시를 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어떤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에 적응할 수 없는 어떤 메스꺼움, 어떤 두통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어떤 시도를 했던 것이 가상 공간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워크룸. 이렇게 현재 이런 부분의 업무 솔루션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실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드는 부분들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장착이 됐던 업체들이 굉장히 날아가고 있던 것은 가장 먼저 상용화 좀 되고 있고 또 다음 버전의 부분들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런 인공지능 업무 또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 한글 컴퓨터, 그다음에 MS하고 협력했던 이수 소프트가 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어떤 극명한 어떤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상 환경에서 구현을 좀 하다 보니까 VR 기기 오래 쓰게 되면은 두통, 멀미 이런 것들이 납니다. 현실 세계의 어떤 감각하고 이제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완벽하게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나온 MR 기기라도 할지라도 오래 쓰면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요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 일부만 가상의 또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AR 글래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현재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포커스도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도 VR 기기, 그다음에 AR 기기, 그다음에 MR 기기 이런 세 가지 기기들이 각각 특성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산업이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살펴봤습니다.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웨어러블이나 XR 기기 쪽으로 앞으로 좀 대세, 주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나 XR, AR 기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이 안에 실을 것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기와 관련한 종목들 플러스해서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 STX는 33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113%,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19%,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위메이드는 118%,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 YIK는 126%,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엔캠은 118%, 이스트소프트는 149%의 수익률을 터치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51%, 픽셀플러스는 118%, 가온칩스는 12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어버브 반도체 11,500원에 접근해봤고요. 129%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19번째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은 12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어부브 반도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센서 AI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센서 안에다가 AI 칩을 좀 탑재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온센서 AI 같은 경우에는 MCU를 통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어부브 반도체가 관련주로서 크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떤 대장주가 출연이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 제품이나 현재 뭐 사물 인터넷, 센서 이쪽에 가장 필요한 어떤 현재 MCU라는 구동 장치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차기 이제 AI 디바이스 다음에 대동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흐름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버브 반도체가 이러한 어떤 쇠주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간 올라와주는 관점에서 그때 이제 제시를 좀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2단 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V자로 솟아오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가격 대비 딱 한 달 만에 100%가 도달이 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소개해드렸던 AI 디바이스, 그다음에 온센서,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어떤 AI 쪽의 어떤 흐름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제2의 어버브 반도체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어버브 반도체 놓친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에 도전 잡으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AS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요일장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6% 넘는 강세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수혜주들 어디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제2의 수혜주 들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혜주들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포바이포입니다. 네, 3위 종목은 포바이4 뽑아주셨습니다. 어제자 기사로 보면 AI 반도체 특화가 되어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퓨리오사 AI와 손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을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성은 좀 충분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포바이4 같은 경우는 초고화질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XR 기기의 가장 현실적인 난관의 벽을 뚫는 부분들이 일단은 고화질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을 실현을 좀 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초고화질, 그러니까 포바이4는 현재 8K 지금까지 나와 있는 최상의 어떤 화질이죠. 요거를 전문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상 관련된 최다 레퍼런스도 보유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보통 8K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에 보고 있는 부분들이 풀 HD입니다. 풀 HD는 이제 2K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HD라고 불렸죠. 아주 옛날 10년째는 SD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보다 무려 16배가 더 선명도가 커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현재 선명하다고 현재 알 수가 있는 지금 풀 HD보다도 어쨌습니까? 굉장히 더 선명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실제 제작 레퍼런스도 상당히 또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많은 레퍼런스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옛날 화질을 현재 고화질로 할 수 있는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을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많은 또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의 또 성장성, 다시 말해서 글로벌로 봤을 땐 유일한 화질 개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옛날 현재 그러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찍었던 아주 SD 화질 이런 것들을 초고화질로 바꾸는 인공지능 서비스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와 함께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돌았을 때. 약간은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매수 타이밍 대기 있던 시점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자세한 부분 매매 타이밍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4x4 함께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진 에스텍. 되겠습니다. 네, 2위 은메달은 아진 엑스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좀 의외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동안 모션 제어 분야 이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로봇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주제랑은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어서 은메달로 꼽아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예, 일단 본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아진에스텍은 알다시피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 관련된 제어칩을 담는 모션 제어 모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C 기판에 여러 어떤 주변 어떤 부품하고 연결하는 어떤 모듈 작업, 그 다음에 하나의 완제품의 어떤 세팅인 모션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진에스텍이 알다시피 전용 제어칩, 제어보드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일단 이에 대한 성장성은 일단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로봇용의 또 산업용의 제어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또 로봇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지만 산업용 어떤 스마트 팩토링에 관련된 이슈와도 굉장히 연관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보시다시피 대구 이동시 협동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이 좀 되어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 생각이 되는데 스마트 팩토링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은 AR 글리스를 두고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링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또 다른 스마트 팩토링에 대한 서비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장비, 사람이 착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R 디바이스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XR 글래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은 AR 글래스입니다. 실제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화면을 띄어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실제 글라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종목이 현재 아진 에스텍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로봇 관련주면서 XR 기기 쪽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해줄 타이밍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진에스텍이 현재 XR 기기의 AR 글라스의 어떤 생산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메달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기본 사업 로봇이라는 강력한 기둥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또 XR 기기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더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맥스트입니다.
네, 1위 종목은 맥스트 꼽아주셨습니다. 지난달에 메타버스 서비스인 틀로나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자 기사로 보면 니즈게임즈라는 기업을 좀 인수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주가는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금메달로 좀 집중해 주셨을까요? 예, 메타버스에 관련된 현재 플랫폼 기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밸류체인을 한번 보면은 메타버스를 이제 구현하기 위한 또 체험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가장 제일 밑바탕에 깔리죠.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요거를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려면 당연히 통신이 깔리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업체가 맥스트가 좀 해당이 됩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어떤 콘텐츠 제공 업체가 그 어떤 최상의 업체에 있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떤 솔루션 사업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글래스를 실제 썼을 때 어떻게 환경이 보이느냐 하는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켓몬고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카메라처럼 하다 보면 튀어나온 거지만은 이거를 확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안경을 보면은 도시의 건물 이렇게 이제 교통 신호라든가 옆에 세일하고 있다 뭐 무슨 안내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능, 투어 기능, 게임 기능, 그다음에 광고 기능 여러 가지 부분들을 AR 글래스 안에 어떤 자동 위치하고 같이 이제 이 정보하고 접목을 시켜야겠죠. 이런 어떤 맥스버스 어떤 플랫폼을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50여 개국 그다음에 22,800개의 어떤 개발사가 이 어떤 AR 애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태동돼서 나온 기술들이 앱이 7,700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폼으로서의 기술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산업별로 보면은 이러한 어떤 사물하고 같이 정보하고 연결하는 AR 글래스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하나둘씩 산업 현장에 하나둘씩 침투를 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하고 관련을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에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추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 글라스, AR 글라스도 지금 출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XR 기기이기 때문에 AR 기기하고는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슈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일 주기 어떤 탄생 파동의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기어볼 필요가 있고 충분한 어떤 밸류에이션상 금메달을 하고도 넘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금메달 오브 금메달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정보 이걸 이제 받아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군들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으로 맥스트 만나봤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좀 해주셨는데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도 그렇고 산업 현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측면에서도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타이밍에 매수해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메타버스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로 웨어러블이나 XR 기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 또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재료 그리고 장비 쪽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IT센입니다. STO 시장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